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오늘은 KTNG를 정리했습니다. 고배당 주식이고요. 당사가 고배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으로 당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당사는 담배 및 홍삼 제조 판매 회사고요. 담배는 종이로 마른 담배 권련과 전자담배, 차세대 담배로 해서 전체 매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 등 건강식품 쪽이 23%,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 7.2%, 자회사를 통해서 제약 및 화장품 등 5.3%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담배 시장에서 5명 중에 1명은 전자담배를 피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릴 하이브리드 제품 사진이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 100%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를 통해서 정관장, 홍삼정, 홍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상상스테이를 통해서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 자회사 상장회사죠. 영진약품을 통해서 제약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8% 비상장회사 코스모코스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사업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관련 시장은 2002년 이후에 정부의 금연정책,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변화로 총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글로벌화하고 차세대 담배를 통해서 당사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를 통해서 지금 주력 시장은 중동 및 CIS 지역이고요. 아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 다변화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직접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담배 쪽은 2017년에 진출했고요. 현재 국내 시장 1위입니다. 2020년에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계율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총 31개국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약 15년간 판매하는 장기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담배 사업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1987년에 국내 담배 시장이 개방돼서 해외 담배를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됐고요. 98년도까지는 담배 시장이 성장했지만 2002년 이후에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총수요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당사는 차세대 담배 시장에 진출했고요. 2023년에는 전자담배가 5명 중에 1명이 피는 시장으로 전자담배 시장이 커졌습니다. 2014년에 필립 모리스가 차세대 담배 아이코스 출시했고요. HMB라고 하더라고요. 히트 낫 번,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담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차세대 담배, 전자담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덕트라고 NGP라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다음에 담배 소비의 특징은 어쨌든 경제 상황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돈이 없으면 담배 안 핀다. 그리고 계절성으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피다 보니까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재밌어서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왔던 자료 참고하시고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어쨌든 총 수요는 2.3% 가까이 담배 피는 사람이 줄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관련 담배 기준으로 약 65%입니다. 압도적 1위고요. 그 다음에 전자담배 NGP 기준으로 보면 국내 시장 5명 중에 1명 전자담배 피다고 말씀드렸죠.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약 47%, 과반은 안 넘지만 어쨌든 국내 1위고요. 또 해외 쪽에서는 아까 말한 그 릴 그런 스틱 있잖아요. 그 스틱을 많이 팔아야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틱 판매 수량만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스틱 수량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72%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관련 시장 쪽은 특징적인 거는 인도네시아가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당사가 약 3천억 가까운 채권 발행도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도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기능 사업이고요. 홍삼 쪽은 원료 조절까지 6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심하지 않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젊은 세대들도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은 개발 사업 쪽으로
수원 화서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약 8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고요. 임대사업으로는 KTNG 타워 등 12개 임대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사업 부분으로 제약 화장품 쪽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 분위기는 이제 해외 수출을 늘려서 성장을 도모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참고만 하시고요. 매출, 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최근 10년 이상 보면 그냥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약 4.47% 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굳이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성장은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특징적인 거는 어쨌든 최근 10년 이상 1조 원 이상은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나왔다는 점이고요. 2016년하고 2020년에 1조 4천억 규모의 피크가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주가는 2016년에 피크를 친 바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액 1조 3천억, 영업이익 2,460억, 순이익 2천억이었고요. 전년 동기대보다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4% 부진했었습니다. 이 PER 보겠습니다. 22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조 53억이라서 PER 12배, 올해는 8천억 나온다 그러면 약 PER 13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8,890억, 그 다음 유동자산 6조 2천억, 비유동자산 5조 9천억, 부채는 2조 8천억, 자기자본 9조 2,900억, 그래서 부채 비율은 13%, PBR은 1.3% 됩니다. 1.3배.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채권 발행이 있었고요. 첫 회사채 발행했는데 흥행에 성공했다. 3천억 모집에 1조 8천억이 몰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돈은 카자흐스탄 및 인도네시아 신공장 건설 외에 토지 매입,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은 4,867원이고요. 시가 배당 순율은 5.49%가 됩니다. 최근에 워낙 금리가 올라다 보니까 이것도 매력이 없어서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높은 거죠. 주가 보겠습니다. 89,100원입니다. 9월 13일 장중 기준이고요. 시가총액은 12조 2,053억. 외국인은 4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7월 10일 날 81,000원을 바닥으로 약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10만원까지 올랐다가 배당락 전후로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2016년도 13만 9,5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1조 4천억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때였고요. 특이한 건 2020년도에도 1조 4천억이 나왔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코로나 랠리가 나왔던 시장에서 당사는 굉장히 소외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때 주가가 크게 빠질 때가 필립 모리스가 전자담배 출시할 때였고요. KTNG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투자 기회였던 걸로 보이고요. 2017년에 당사는 결국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1년 동안 매매 내역 보면 외국인은 189만 주 순매수, 기관은 302만 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오히려 사고 팔고 하면서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8월 4일자고요. 2분기 실적 코멘트입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전체 유통 물량이 약 3%가 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3년간 배당 정책은 3분기 실적 이후에 구체화될 것 같다. 아까 작년 배당이 5,000원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3년 전에 그 배당 정책의 마지막 정책이었고, 이제 앞으로 3년은 정책도 곧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3분기 실적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입담배 수매 가격 상승,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수원 부동산 분양 종료에 따른 엽기적 효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제세금 변동, 아까 말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뭐 많이 팔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도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고, 국내외 NGP 수량 성장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보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8월 살자고요. 같은 날짜인데 다른 주목되는 거 빼고 말씀드리면 기진출국에 대한 저변 확대 목적으로 스택 판매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까 말씀했죠. 2분기 수량 성장률 71%, 앞에 거는 72% 되는데 숫자 차이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70%대 이상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면세 시장에서 많이 파는데 면세 수량의 경우 개선세는 보이고 있지만 아직 예전 수준으로 회복은 아직 안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는 앞에서 뉴스 빼고 새로 난 것만 보겠습니다. 공시까지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신공장 건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뉴스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자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했습니다. 총 주식수 347만 주, 지분담이 약 2.53%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883억이라고 합니다. 올해 11월까지 매수를 해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배당 6월 말 기준으로 1,200원 배당도 있었고요.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고요. 6.93%. 직전까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였는데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 팔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에는 중소기업, 국민연금 포함해서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계 펀드로 보이고요. 1개 펀드가 아니라 여러 개 펀드가 그룹인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공시한 이후에 추가로 지분 변동 공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요약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생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의심했던 이 고배당을 유지할 것이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전자담배, 차세대 담배 쪽하고 글로벌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주주환원 정책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 원대 이상 유지를 하는 부분도 고배당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